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환입니다. 혹시 1호기, 2호기 대출 있으신가요? 예, 저 있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예. 죄송합니다. 대출 없습니다. 네. 보증 안 됩니다. 뭐. 신용등급 상위 제가 2%입니다. 어. 근데 갑자기 대출 이야기는 왜 꺼내죠? 오늘 무슨 주제가 금융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아, 맞다. 또 이렇게 말을 꺼내서 금융 관련 이야기로 이어져서 매끄러운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뭐 수작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시작부터 네 살짝 드네요. 그 뭐 참 예쁘다 하니까 너무 좀 노골적으로 이제 뭐 나는 뭐 되어놓고 나는 진행 요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두 분 말씀 뭔지는 알겠는데 네. 오늘 주제 금융이 아닙니다. 아니, 금융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다 이렇게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아니고요. 네. 그 대출 있는 1호기한테 네. 궁금한 게 대출이 잘 되나요? 대출요. 저는 은행에서 오히려 못해져서 안달이지. 제가 뭐 대출 못 받고 그럴 거는 없죠. 아 그런가요? 네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우리가 정규직이면 네. 확실히 대출 받기는 수월합니다. 네. 뭐 그게 신용대출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뭐든 간에 뭐 소득 규모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규직 그러니까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확실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네. 정규직이면 이 수입 규모에 맞춰가지고 소득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안정적이고 네. 뭐 예를 들어 수입이 꽤 높더라도 뭐 네. 비정규직이고 저도 뭐 프리랜서를 해보긴 했지만 그렇죠. 뭐 비정규직 뭐 프리랜서라고 하든 뭐 계약직이라고 하든 네네. 하여튼 뭐 비정규직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예. 네, 그런 점만 봐도 우리가 왜 정규직 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 못지않게 불안한 정규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사년입니다. 참. 역시 뭐 이렇게 이어지네요. 최프로. 최프로. 네, 감사합니다. 그 창원 마산해영구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한국사년. 한국사년은 일본에 있는 산켄 전기가 모기업이고요. 그렇죠. 그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산켄 전기가 최근 적자 경영을 이유로 한국사년 조명 사업, 그러니까 LED죠. 네. 내년 1월 철수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근데 저 상켄 전기가 철수한다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정규직 하는 것은 무엇보다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그 안정성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툭하면 철수하겠다. 이런 회사라면 정규직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번에 모 회사가 또 폐업 통보를 한 한국사년 1997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크게 네 차례입니다. 네 번째고 자세한 얘기는 저희 오혜진 한국사년 지회장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진 지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년 지회장 오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997년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16년에 이어서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 한국사년 철수 선언 상습적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한국사년 모기업인 산켄전기 노동자를 대하는 기본 인식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 인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이제 97년 민주노총을 가입했을 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유인즉슨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저희 한국에는 아무도 모르게 한국 사원들 관리직 사장 심지어는 이제 그 중책을 맡고 있던 과장들까지도 모르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땅을 구입하고 공장을 세우고 네. 이제 이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97년도에 한국사년이 이제 민주노총 가입하고 임단협을 이제 투쟁을 시작하면서 그게 발각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고 매우 이제 심각한 싸움까지 번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임산부 폭행부터 시작해서 노조 사무실 침탈, 예. 그리고 각종 이제 사무실 직원과 예. 그때 당시에 그 특례병 했던 친구들이 예. 부사대로 들면서 노동조합 사무실로 아예 부수고 들어오는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면서 네. 이 싸움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인도네 철수까지 이제 같이 이제 연결돼서 예. 싸움이 벌어졌고 네. 그 싸움이 이제 어쨌든 이제 일단락 되는 게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 철수를 막은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자본과 이제 한국 노동자의 싸움에서 네. 이제 노동자들이 한번 승리를 하게 된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 일본 본사가 이제 한국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극단적 혐오가 생기지 않았는가. 네. 네, 그래서 97년 이후 끊임없이 이제 사업부 철수와 정리해고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예. 그런데 혐오에 의한 이제 예. 인위적인 것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철수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 개념 없는 기업이 좀 문제라고 이렇게 좀 칠 수 있지만요. 만약 같은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배경에는 혹시 우리 정부, 우리 노동자의 이렇게 뭐 태도, 뭐 저자세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맨날 이렇게 농락당하는 것 같은 그런 좀 기분이 드네요. 사실상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투쟁을 하면서 네. 예, 외국인 투자기업법이라든지 관련에 있는 이제 수출관리원에서 하는 매뉴얼, 업무 매뉴얼 등을 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네네. 사실상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그 모기업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예. 행동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요번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법이 좀 개정이 돼서 네. 일단은 국가에서 받은 유치금이라든지 지원들 이런 게 받았을 경우 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받고 나서도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철수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네.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기업에 대한 것만 있을 뿐이지 그 네. 남아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책이라든지 그리고 재고용 문제 이후 이제 생존권의 문제에 대한 거는 여전히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 여전히 이제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 네. 이게 참 하나의 문제가 되고 계속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정부나 지금 정부와 관련인 이제 산자부 소속의 이 땅에서 네. 산자부가 아무런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네.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여전히 뭐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노동자의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저희처럼 노조가 있는 경우는 그나마 이제 싸울 수 있는 건덕지라도 있는데 네. 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사실상 진짜 속수무책인 거죠. 그렇게 되죠. 예. 네. 그 모기업이 일본 기업이잖아요. 예,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 일본 본토에서도 이 기업이 좀 악재적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그 공장 있는 위치가 특성이 네. 주택가 단지 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예. 네, 저희 도로 2차선 도로 하나만 건너면 예. 바로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예. 한 폐업 통보가 예. 부당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듣는 분들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통보가 부당하다는 이유가 예. 첫 번째로 네. 좀 회사가 지금 정말 어렵냐, 본사가 정말 어려워서 네. 철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냐, 네네. 이게 좀 먼저 대두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본 본사는 네. 지금 동종업계에서 세계 8위의 매출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세계 8위요. 예, 네. 그 정도로 탄탄한 회사고 네. 일본 내에서도 소위 알짜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2017년도 복직하고 난 이후에도 일본보사 3년간 네네. 계속 흑자를 지금 봐왔고요. 네네. 심지어는 저희 복직하고 그 다음해인 2018년도에는 네. 천안의 EK라는 회사를 네. 16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네. 사모펀드를 통해서 인수를 한 아.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본사가 한국 산연에 대한 투자를 전혀 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 하는 것이고 아, 네. 저희가 복직하고 3년 동안 네. 생산만 하면 적자인 물량을 저희한테 줬어요. 이때까지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이 적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계속 만들어내서 네네. 저희가 적자일 수밖에 적자인 회사로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청산을 하고 네. 그리고 서울 천안에 있는 EK를 통해서 네. 이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의심스러운 거는 네. 저희가 전체 사원이 38명밖에 없는데 네네. 지난 3년간 연간 적자가 56억에서 61억이라는 적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회사 출장으로 보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회사 경영상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노무비가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들어가는데 네. 38명이 도대체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길래 저희가 56억에 대한 적자가 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몇 억씩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연봉이 저희가 지금 받는 수준이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되는 수준인데 네. 저희로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만 봐도 좀 상켄 전기의 상식적인 태도를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지금 노동자들 요구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뭐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첫 번째로는 한국 산업에 대한 청산 자금을 공장 재가동하는데 투자를 전환하라는 겁니다. 아, 예. 그토록 탄탄한 회사이고 이제 지난 3년간 흑자도 봤으면 네.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인위적인 적자로서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네. 저희가 이제 원정 투자를 못 가는 것을 이제 부기 삼아서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다 보고 있고요. 네. 실제도 이제 지난 3년간 이제 흑자를 봐왔고 그리고 재투자할 수 있는 재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청산 자금을 갖다가 100억씩 이제 투자 그렇게 쓸 게 아니라 네네. 이 공장 재가동하는데 그 돈을 써달라. 그게 저희가 요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정부 요구안으로서 네. 이제 지금 현재 외투 기업이 전국적으로 저희 같은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위적인 적자를 만들어내고 예.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해산을 한다든지 네. 청산 그리고 해고 등을 이런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법적 제재안을 만들어 달라. 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이 수출 자유무역 지역에 네. 노동자에 대한 이제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예. 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해서 생산을 하게끔 해놓고 떠나갈 때는 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생존권에 대한 이제 담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네네. 이런 이제 악구조를 없애야 된다. 네. 그래서 법적 제재 장치 마련과 그리고 조례안 등을 마련해서 네네.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그런 제재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상켄 전기에 뭔가 적절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건가요? 많은 제재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일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어떤 항의나 어떤 것을 행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예.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일본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 100여 분 넘게 저희 도와주신다고 예예예. 모임도 만드시고 그렇죠. 해가지고 네네. 좀 활발하게 저희를 연대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 본사 앞에 이제 시위나 예. 그리고 항의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시의원, 도의원
도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네네. 일본 외무성과 노동성에 대한 항의 공문 네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지금은 네.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예. 그 상케이가 지난 8월 조기 특별 퇴직 제도를 이렇게 내밀면서 직원 38명 중 22명이 그 이를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아, 다들 지금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네. 예. 남아있는 16명의 조합원들이 어쨌거나 이 싸움 한 번 더 예. 힘내서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리고, 분위기가 괜찮네요. 네. 지금 대부분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네. 관리사원들입니다. 대부분. 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뭐 저희 투쟁의 결합력이나 그리고 이미 이제 2016년도에서도 저희하고 연대나 뭐 이런 것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에이스가 아니었네요. 에이스라 보기에는 저희한테 뭐 해약을 하겠지만 다행인 그런 수준이긴 한데 네. 어쨌거나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고충도 있고 했지만은 그분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좀 안타까움은 많이 있죠. 그분들 같이 투쟁을 했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좀 더 이 싸움이 유리하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긴 하지만은 네네. 네. 뭐 남아있는 저희 조합원들이 그렇게 뭐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기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지역 대책이나 지역 연대가 또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많은 분들이 저희 찾아와 주시고 네. 그리고 연대하시고 마침 출투, 대투 이런 거 결합해 주시면서 네. 더 많은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단기적인 대응 투쟁도 중요한데 애초에 이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중국 같은 사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중국도 지금 개방을 하면서 많은 외투 기업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네네. 거기에서 중국 정부가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저희 한국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외투 기업이 이제 자국의 어떤 이제 본국으로 들어간다거나 철수를 할 경우 그 남아있는 노동자에 대한 재반에 대한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후 이제 생존권에 대한 문제까지 모든 게 정리되었을 경우 철수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도 다 놔두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네. 심지어 그 정도로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과 절차들이 꼼꼼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이제 사례라서 저희가 중국처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자국민에 대한 안전장치는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이제 유치를 하는 것도 좋고 어떤 경제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좋긴 하지만은 실제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국가가 국민에 대한 국민을 대하는 이제 바른 모습이지 않는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이제 저희 질문 중에서 좀 빠져가지고 하지 못한 말, 그 다음에 또 따로 이렇게 추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투쟁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 이제 위로금 더 받으려고 싸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본사가 결정했는데 이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좀 주변에 몇몇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 싸움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회사를 통해서 위로금을 올려달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 청산자금과 투자금을 더 받아서 이 공장을 돌리자. 그렇게 본사에도 요구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투쟁을 하면서 그런 오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싸움들을 시작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이 공장을 재가동시키는 것. 이것이 저희가 제1 목표고 그 목표에 대해서 전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 진정성을 갖다가 의심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뭐 부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투쟁을 하면서 사실
잊혀지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사실 뭐 16명밖에 없는 네. 조그마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금방 잊혀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희 한국사의 기본 작은 단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고질화된 문제이거든요. 이것이.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예. 작은 단사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뻗쳐 있는 네. 외투기업들이 예. 이런 어떤 먹튀 기업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네. 이제 국민들이 알아주시고 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셔서 네. 이제 법도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시조례 도조례 만들어져서 네. 네. 같은 국민으로서 좀 더 안전하게 네. 같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되겠죠. 네. 예. 예, 그런 것입니다. 아, 그래서 뭐 많은 관심과 지지도 부탁드리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끝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외로운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노동자로서 최소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그 싸움에 저희가 함께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혜진 한국사년 지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좀 있으면 저 추석인데 네. 명절 상여금을 받고 연휴 계획을 좀 짜도 시원찮을 판에 모기업 농간의 생활 기반을 이를 걱정을 해야 하니 진짜 너무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 인터뷰 중에도 잠깐 말이 나왔지만 그 중국은 외국 기업을 유치해도 자국민 보호 장치가 아주 철저하기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 예전에 뭐 중국에 회사를 세운 어떤 기업이 뭐 수익이 안 나니까 네. 뭐 아무래도 사업을 이제 철수하고 접으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공장과 장비는 그대로 두고 예, 이렇게 몸만 나올 수밖에 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네, 들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도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그것 자체가 그들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이 잘 되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예.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땅을 빌려줘가지고 네. 외국 기업 살리려고 이런 게 그렇죠. 아니자. 네. 예. 그런데 이제 무슨 기업 유치는 크게 이렇게 내세우면서 사실 이런 사후 관리가 진짜 좀 허술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투자 유치는 어떤 공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그 유치가 뭡니까? 그냥 막 유치할지도 모른다 네. 정도에 해당하는 그 협약 있잖아요. 네, 네. 예. MOU만 맺어도 그거 갖고도 한참 난리를 그렇죠. 치던 시기도 있고요. 예. 이제는 뭐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서 시민에게 또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진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명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 쳐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한국 사년 노동자께 응원 보냅니다. 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네네. 건전한 지역 언론을 소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 경남 도민일보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약한 자의 힘, 경남 도민일보. 자, 이번에는 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슬기로운 죄송합니다. 슬기로운 지역신문 생활 아. 10회. 아, 10회가 무슨 뜻이냐? 마지막 회입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아, 저 왜 저렇게 웃지? 이게 예. 사실 뭐 제 쉴 때 뭐 하다 보니까 언제 시작했는지 네. 뭐 저는 좀 감이 잘 없는데 하여튼 네. 그동안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게 벌써 10회군요. 뭐 그다 오늘 또 마지막 회라고 하니까 참.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이호기하고 사모기에게 이 수모를 이제는 더는 겪지 않게 돼서 그냥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네,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 지역과 지역 신문입니까? 예, 오늘은 저널리즘과 지역신문입니다. 저널리즘, 예, 저널리즘과 지역 신문. 네, 여기
역대급으로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이호기가 뭐 리액션을 살려주시겠죠. 예. 네네. 리액션하면 또 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 최대한 애써 보겠습니다. 사목 예. 자식 진짜. 저만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진짜 이호기 믿고 와. 저는 예, 진짜 이호기만 믿습니다. 저는 지역 신문 존재 이유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아, 세 가지요. 뭐 1호기, 2호기, 3호기 아니죠. 네, 아니. 아, 역시 사목에 이러니까 이 기획이 살 수가 없네요. 여기서 아주 관성적으로 세 가지요. 이게 뭡니까? 맞아요. 예. 잘 보세요. 따라 늘 이런 식, 늘 네. 이런 식. 예. 따라해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세 가지요. 와우. 저는 지역 권력 감시 기능 정도는 바로 떠오르는데 세 가지면 뭐가 있을까요? 와우. 와, 숨 막혀. 약간 예 두근거리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지역 권력 견제입니다. 와, 보십시오. 벌써 주고받는 리듬이 리듬은 다르지 확실히 않습니까? 다르네요. 예. 예,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예. 뭐 샤이 오맥들은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두 가지는 뭔가요? 예, 두 번째는 그 지역 정보 공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커뮤니티 형성 이렇게 아. 세 가지입니다. 예. 예, 지역 정보 공유와 지역 커뮤니티 형성 아주 흥미롭네요. 궁금해, 궁금해. 와, 진짜 땀을 모르고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좋네요. 이런 느낌을 이제서야 봤다니 야. 역시 마지막 회라 아쉽네요. 이용이 없이 진행했던 그 아. 시간들이 너무 진짜 아쉽네요. 어쨌든 그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지역 언론이 주체적인 시민과 건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언론이 시민과 동반자가 된다. 네. 사실 언론이 시민과 동반자가 된다는 개념이 네. 말은 좀 그럴듯한데 뭐 별로 좀 그런 느낌을 뭐 주지 못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오히려 요즘 분위기는 동반자는커녕 뭐 불신 그렇죠. 완전 불신의 대상이던데. 맞습니다. 그 요즘 그 같은 불신하는 시대의 이야기는 잠시 좀 뒤로 돌리고요. 그 한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언론이 뭐 앞장서서 나서 가지고 감춰진 무엇인가를 막 들춰내고 또 선언하고 이건 이렇다라고 선동하는 게 그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할 가치 그리고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을 막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뭔가 일반 시민보다는 어떤 위에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깔려 있는 거죠. 저널리스트라고 하면 네. 뭐 일반 시민보다 똑똑한 사람들. 음. 뭐 근데 지금도 독자나 시민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생각하는 매체 네. 또는 이제 기자가 예. 저는 많지 않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뭐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사실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그 우리가 내나 이 기획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막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 일부 사실을 왜곡하거나 예. 과장해서 특정 소비층이 듣고 싶은 내용만 공급해 네네.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강제한다. 맞습니다. 이런 네.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영특하네요. 그걸 기억하시고. 네, 저는 그 어떤 면에서 신문이 가짜 뉴스와 꽤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본의 아니게 가짜 뉴스를 닮은 게 아니라 아예 막 가짜 뉴스 특성을 추구하는 매체도 있는 게 아닌가. 그 사실 따위는 됐고 그냥 자기 메시지를 강제하려는 보도 그런 거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실 제가 요즘 포털에서 네. 좀 그런 뉴스를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맞아요. 좀 예.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스트레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특정 매체나 각성한 기자 몇 명이 그 저널리즘을 성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빛나는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지속성을 유지하기는 갈수록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지속한다는 것은 결국 의지를 넘어 뭐 비용, 유지 문제까지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진짜하고 가짜라는 게 엄청 방대하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언론이 뭐 특별히 잘못한다고 해서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 잘한다고 해서 또 표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하루는 또 엄청나게 열정적인 지지를 얻다가도 바로 그 다음날 또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는 게 소비자 반응인 거고
어떤 면에서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가볍게 만들고 가볍게 소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널리즘이라는 게 결코 가볍게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은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기만 한다고 해서 잘 될 수는 없다는 게 그렇죠.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이 저널리즘이라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는 소비자하고 좀 끈끈한 연대가 아닌가. 네, 끈끈한 연대. 네. 막 착착 달라붙고 막 맞습니다. 끈끈이 같은 연대. 그 역시 뭐 항상 이야기하시던 후원회원 모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은 그 후원해온 모델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 막연하게 우리가 잘 할 테니까 지지해달라, 후원 회비를 내달라, 도와달라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를 넘어서는 연대, 이 매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를 하고 내 의견을 언제나 전할 수 있고 내 제안을 여론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그 여론이 실제 또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느낌. 혹시 이 매체에서 내가 그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결과물을 접하거나 이제 그런 좀 뭔가 마뜩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언제나 그 매체 구성원에게 필요하다면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내 의견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기본적인 신뢰 이런 게 바탕이 돼야 여기에서 연대라는 게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지는 않네요. 네. 이게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당연히 쉽지 않고요. 또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매체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신문 같으면 경남도민일보 같으면은 그나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역시 뭐 이제 마지막이라는 분위기를 딱 느낄 수 있는 예, 이 기획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이호기가 피드백 감각이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이팅 그럼요. 예, 사실 슬기로운 지역신문 생활을 통해서 예. 10회에 걸쳐 얘기한 내용이 평소 이제 뉴미디어부 회의 네. 아니면 그 뭐 회식 네네. 이때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나름대로 시험해 보는 것도 있고 말은 꺼냈지만 시도를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나름 이렇게 성과가 괜찮은 것도 있었고 네. 좀 의욕을 부려가지고 좀 시도를 해봤는데 음. 좀 요즘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허지부지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큰 이제 시행착오라고 하잖아요. 이런 네. 과정이 꽤 오래 쌓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우리 뉴미디어부가 지난해 1월부터 구성이 됐잖아요.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막상 어떤 그 형태 틀이 잡히고 뭐랄까 이제 모양새가 잡힌 거는 2개월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사실 이제 조금 뭔가가 컨텐츠 생산이나 어떤 틀이 조금 안정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우리가 뭐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울 때도 보면은 이제 예전과 달리 방치되거나 하는 업무 없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다르게 보면 이제 슬슬 관성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딱 그렇게 넘어가기 좋은 그 고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슬기로운 지역신문 그 지역신문 생활 이 기획이 어떤 면에서는 청취자들에게 드리는 저희들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다그치는 이제 어떤 각오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진짜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 예, 옵니다. 감 좋으세요. 예. 그래도 이제 10회까지 왔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회사 정리할 수 있는 인사 기회를 자, 예, 드리겠습니다. 고급 용어 그럼요. 고맙습니다. 예. 예. 샤이 오맥 중에서 또 샤이 오맥만 찐 샤이 오맥만 그것도 숨어서 듣는다는 슬기로운 지역신문 생활 기획을 이제 마칩니다. 그 이게 제가 되게 몇 년 동안 어떤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담은 거고요.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선의가 가득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아주 극소수 선택받은 분들께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또 알겠습니다. 나중에 역주행할지도 모르죠. 네. 저도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네. 내일은 밥심으로 하는 오디오 맥도날드 그리고 라이브 품품쇼 와우.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아유 우리를 같이 하신 정교조 선생님 그리고 6만 정교조 선생님 네. 오늘 뭐 좋은 소식도 들리는데 정교조 선생님 그리고 환경단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환경단체 여러분, 예, 우리 노동자 동지 여러분 네. 내일도 함께해요.
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예. 예, 저 6만 저 교수 선생님 믿었습니다. 그 정도 눈치가 없진 않겠죠. 네. 내일도 꼭 함께 합시다. 네. 네, 저는 그럼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